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일까요? 화려한 언변으로 남들을 현혹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깊은 강물처럼 고요한 사람입니다. 그 속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 모두가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아둔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는데 정작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방패로 삼아 세상의 모든 진리를 조용히 챙겨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쟁과 시기, 질투의 화살을 마주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가 주변에 들끓습니다. 나의 성공은 곧 그들의 패배라고 여기는 사람들 틈에서, 나의 행복은 곧 그들의 불행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나로 살아남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바보의 가면을 쓰는 기술입니다. 앞에서는 기꺼이 아둔한 척, 어리숙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의 실속을 완벽하게 챙기는 사람들. 오늘은 그 숨은 고수들의 7가지 소름 돋는 특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관계의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당신의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전진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말을 아끼고 침묵을 금으로 여깁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현명한 자는 말을 아낀다. 이 말처럼 숨은 고수들은 결코 자신의 입을 가볍게 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말이란 한번 뱉으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칼날과 같다는 것을, 나의 패를 상대에게 전부 보여주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쉴 새 없이 떠들며 자신을 과시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며 대화의 중심에 서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처음에는 주목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가볍고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의 모든 말은 그의 의도와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그의 성공은 즉시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의 실패는 기다렸다는 듯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들은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신나서 떠드는 동안 그들은 상대의 생각, 욕망, 약점, 그리고 숨겨진 의도까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조용히 흡수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눌한 미소를 지으며 동조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정보가 분류되고 분석되며 가장 날카로운 전략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없고 아무도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는 그를 보며 별 생각이 없나 보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군 하며 방심하고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고수들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치명적인 한 수를 둡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입을 무덤처럼 무겁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혀를 칼집 속의 칼처럼 숨기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당신만이 고요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뱉어내는 무수한 말의 파편 속에서 황금을 골라내는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를 피하고 진리를 얻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 그들은 모른다는 말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본성 중 하나가 바로 아는 척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몰라? 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무식하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는 척에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하지만 뒤에서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3글자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모른다는 말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춥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분야는 제가 문외하니라.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을 스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르치는 입장이 된 상대방은
우월감에 취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핵심 노하우나 비밀 정보까지 술술 불어넣게 됩니다. 이때 아둔한 척하는 고수는 순진한 학생의 얼굴로 그 모든 지식과 정보를 빨아들입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지식의 깊이를 가늠하고 논리의 허점을 파악하며 정보의 진위를 검증합니다. 상대방은 그저 무지한 사람에게 지식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스스로 적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지 부지지상,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의 알미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격언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실수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로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잡고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려 핵심 정보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지적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것일 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척하는 교만한 바보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모름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흡수하는 겸손한 현자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셋째, 그들은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까?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얼굴을 붉히는, 그래서 속마음을 모두에게 들키고 마는 투명한 유리잔 같은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이라는 거친 전쟁터에서 갑옷도 없이 싸우는 병사와 같습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정도로 무덤덤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의도한 바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기쁨은 판단을 흐리게 하며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마치 꼭두각시 인형과 같습니다. 남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울고 웃으며 자신의 에너지를 전부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낼지,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교활한 사람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득을 얻어도 입꼬리 하나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상대에게 나의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속으로 불같이 화가 나도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방심시킨 뒤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뻐도 겉으로는 심드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어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이 없는 냉혈한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기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들끓는 감정의 폭풍을 고요히 잠재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십시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이 감정의 동요를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고요하고 깊은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유유히 그 위를 걸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의도적으로 어설픈 약점을 노출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해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나의 약점을 감추고 단점을 숨기며 빈틈없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함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경계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너무 잘난 사람은 친구를 만들기 어렵고 항상 시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뒤에서 실속을 챙기는 진짜 고수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설픈 약점이나 인간적인 허점을 사람들에게 노출합니다.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다른 모든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지만 유독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인 척합니다. 혹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은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도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못 맞추는 어색한 사람인 척 연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저런 허당 같은 면이 있네. 완벽한 줄 알았는데 저런 약점이 있으니 왠지 인간적으로 느껴져.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적인 약점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그의 약점을 보며 그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이라고 여기며 안심합니다. 더 이상 그를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둘째, 질투의 화살을 피하게 해주는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질투를 느끼려다가도 그의 어설픈 약점을 떠올리며 뭐 저런 단점도 있으니 쌤쌤이지 하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절대로 자신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약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목표 달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사소하고 인간적인, 심지어는 귀엽게까지 보일 수 있는 약점을 계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항상 인의를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갈량 같은 천하의 인재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관우, 장비 같은 맹장들의 충성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약함에 동정하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끌려 기꺼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설픈 구멍 하나를 남겨두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틈으로 사람들이 경계심 대신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질투 대신 인간미를 느끼게 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만든 안전지대 안에서 당신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당신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혹시 뷔페에 가서 가장 먼저 접시를 채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부터 허겁지겁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식사의 조화나 나중에 나올 더 좋은 음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의 허기를 채우고 눈앞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눈앞의 작은 이익에 목을 맵니다.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려고 얼굴을 붉히고 몇 푼의 이득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며 단기적인 성과에 취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꺼이 작은 것을 내어주고 더 큰 것을 얻는 양보의 미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일부러 져줍니다. 상대방에게 승리의 쾌감을 안겨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얻은 신뢰와 호감은 훗날 그 어떤 논쟁의 승리보다 더 값진 자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들은 눈앞의 작은 금전적 이익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신용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계산이 서툰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한 장기적 손익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장의 푼돈이 아니라 미래의 황금알을 낳을 거위 자체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퇴위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러나는 것을 통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정면으로 부딪혀 모든 것을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파도를 피하고 때로는 길을 비켜주어 상대가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의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움츠림이며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당장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소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까? 눈앞에 장작 몇 개비를 아끼려다 당신의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더 큰 숲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자만이 인생이라는 기나긴 사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절대로 남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생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며 남의 행복을 질투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의미한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댑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뒷담화가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화제로 올리고 그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분명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거야 라며 어떻게든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험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것은 잠시나마 나의 초라함을 잊게 해주고 집단에 소속된 것 같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결코 이 저급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미소를 짓거나 슬며시 자리를 피합니다. 그들은 남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히려 칭찬하고 그의 장점을 인정해 줍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 참 좋네, 남을 칭찬할 줄 아는군 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서우리만치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남을 험담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앞에서도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서도 내 험담을 하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을 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둘째, 남의 성공을 칭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는 성공의 비결을 학습합니다. 감정적인 시기심에 눈이 멀어 상대를 깎아내리는 대신 그 성공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 그는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교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고수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경쟁자에게서조차 배울 점을 찾아내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에너지를 남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당신 자신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남의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기와 질투라는 검은 안경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에게 성공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를 뛰어넘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그들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설픈 권모술수가들은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가머니설로 꼬매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 권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복종시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며 억지로 움직인 사람은 결코 자신의 100%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 뒤에서 실속을 다 챙기는 현명한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자신을 돕도록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의 정수이며 가장 높은 경지의 리더십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가장 깊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와 상대방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결코 나를 위해 이것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은 당신에게 이런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상대방의 목표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 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팀원에게 힘든 일을 맡길 때 이건 회사를 위한 일이니 무조건 해야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리, 이 프로젝트는 자네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네. 이걸 성공적으로 마치면 자네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네. 이렇게 되면 김대리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그 일에 기꺼이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고수의 목표를 달성시켜주는 충실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라 로슈푸코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설득당한 것이다. 진정한 고수들은 바로 이 교묘한 설득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다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당신의 장기말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 역시 각자의 욕망과 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들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움직여 당신의 꿈에 동참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적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얻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둔한 척, 바보인 척하며 세상의 모든 진리를 챙기는 숨은 고수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을 아껴 정보를 독점하고, 모른다고 말하며 지식을 흡수하고, 감정을 숨겨 약점을 감추고, 약점을 노출해 경계심을 풀고, 작은 것을 양보해 큰 것을 얻고, 남을 칭찬해 신뢰와 지식을 얻으며 마지막으로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까지, 이 7가지 지혜는 결코 남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비겁한 술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소모적인 감정 낭비 없이 오직 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기 위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유내강에서 나옵니다. 겉은 부드러운 비단 같지만 속은 강철 같은 심지를 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방심할 때 당신은 고요히,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세상의 중심을 꿰뚫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나의 패를 다 보여주는 시끄러운 하수인인가? 아니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진정한 주인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큰 소리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일까요? 화려한 언변으로 남들을 현혹하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깊은 강물처럼 고요한 사람입니다. 그 속을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는 사람, 모두가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는 아둔하다고 손가락질하며 무시하는데 정작 그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방패로 삼아 세상의 모든 진리를 조용히 챙겨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경쟁과 시기, 질투의 화살을 마주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나 보이면 어떻게든 끌어내리려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가 주변에 들끓습니다. 나의 성공은 곧 그들의 패배라고 여기는 사람들 틈에서, 나의 행복은 곧 그들의 불행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한 나로 살아남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삶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될 수 있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바보의 가면을 쓰는 기술입니다. 앞에서는 기꺼이 아둔한 척, 어리숙한 척 하지만 뒤에서는 그 누구보다 냉철한 이성으로 자신의 실속을 완벽하게 챙기는 사람들. 오늘은 그 숨은 고수들의 7가지 소름 돋는 특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관계의 소모적인 감정 싸움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당신의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전진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말을 아끼고 침묵을 금으로 여깁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많이 하고 현명한 자는 말을 아낀다. 이 말처럼 숨은 고수들은 결코 자신의 입을 가볍게 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말이란 한 번 뱉으면 2번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칼날과 같다는 것을, 나의 패를 상대에게 전부 보여주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쉴 새 없이 떠들며 자신을 과시하고 남의 약점을 들춰내며 대화의 중심에 서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처음에는 주목받을지 몰라도 결국에는 가볍고 속이 훤히 보이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의 모든 말은 그의 의도와 욕망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주변의 모든 사람은 그를 잠재적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그의 성공은 즉시 질투의 대상이 되고 그의 실패는 기다렸다는 듯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지만 진짜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그들은 말을 하기보다 듣는 것을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신나서 떠드는 동안 그들은 상대의 생각, 욕망, 약점, 그리고 숨겨진 의도까지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조용히 흡수합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어눌한 미소를 지으며 동조하는 척하지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의 정보가 분류되고 분석되며 가장 날카로운 전략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침묵은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아무도 그들의 생각을 읽을 수 없고 아무도 그들의 다음 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이 없는 그를 보며 별 생각이 없나 보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군 하며
방심하고 마음의 빗장을 풀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이 고수들이 움직이는 순간입니다. 모두가 방심하고 있을 때 그들은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정확하고 치명적인 한 수를 둡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입을 무덤처럼 무겁게 만드십시오. 당신의 혀를 칼집 속의 칼처럼 숨기십시오. 세상의 모든 소음 속에서 당신만이 고요함을 유지할 때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뱉어내는 무수한 말의 파편 속에서 황금을 골라내는 지혜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와 질투를 피하고 진리를 얻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 그들은 모른다는 말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어리석은 본성 중 하나가 바로 아는 척하고 싶어 하는 욕망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하지 못했으면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것도 몰라? 라는 비난을 들을까봐, 무식하다는 낙인이 찍힐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아는 척에 늪에 빠져 허우적댑니다. 하지만 뒤에서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세 글자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합니다. 그들에게 모른다는 말은 무능의 증거가 아니라 지식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하고 효과적인 자세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꺼이 자신을 낮춥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분야는 제가 문외하니라.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며 상대방을 스승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르치는 입장이 된 상대방은 우월감에 취해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기꺼이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될 핵심 노하우나 비밀 정보까지 술술 불어넣게 됩니다. 이때 아둔한 척하는 고수는 순진한 학생의 얼굴로 그 모든 지식과 정보를 빨아들입니다. 그는 질문을 통해 상대의 지식의 깊이를 가늠하고 논리의 허점을 파악하며 정보의 진위를 검증합니다. 상대방은 그저 무지한 사람에게 지식을 베푼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무기를 스스로 적의 손에 넘겨주고 있는 셈입니다. 손자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지지 부지지상,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의 알미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이 격언을 몸소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며 실수를 저지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대신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로 더 큰 배움의 기회를 잡고 상대방의 경계심을 무너뜨려 핵심 정보를 얻어냅니다.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지적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는 것일 뿐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지혜롭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진 척하는 교만한 바보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모름을 인정하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흡수하는 겸손한 현자가 될 것입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셋째, 그들은 절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까? 기쁘면 웃고 슬프면 울고 화나면 얼굴을 붉히는, 그래서 속마음을 모두에게 들키고 마는 투명한 유리잔 같은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인생이라는 거친 전쟁터에서 갑옷도 없이 싸우는 병사와 같습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호수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정도로 무덤덤하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의도한 바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분노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기쁨은 판단을 흐리게 하며 슬픔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마치 꼭두각시 인형과 같습니다. 남들이 던지는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울고 웃으며 자신의 에너지를 전부 소진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측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낼지, 어떻게 하면 기뻐할지 훤히 보이기 때문에 교활한 사람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미간 하나 찌푸리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득을 얻어도 입꼬리 하나 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섣불리 감정을 드러내는 순간 협상의 주도권을 잃게 되고 상대에게 나의 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속으로 불같이 화가 나도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방심시킨 뒤 가장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속으로는 뛸 듯이 기뻐도 겉으로는 심드렁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큰 이익을 얻어낼 협상의 여지를 남겨둡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이 없는 냉혈한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자신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해하기에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들끓는 감정의 폭풍을 고요히 잠재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당신의 감정을 당신의 발 아래 두십시오.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십시오. 당신이 감정의 동요를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고요하고 깊은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릴 때 당신은 유유히 그 위를 걸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의도적으로 어설픈 약점을 노출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벽해 보이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나의 약점을 감추고 단점을 숨기며 빈틈없는 사람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완벽함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경계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너무 잘난 사람은 친구를 만들기 어렵고 항상 시기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뒤에서 실속을 챙기는 진짜 고수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어설픈 약점이나 인간적인 허점을 사람들에게 노출합니다. 이것은 고도로 계산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그는 다른 모든 일은 완벽하게 처리하지만 유독 길을 잘 찾지 못하는 길치인 척합니다. 혹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은 기가 막히게 잘하면서도 회식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못 맞추는 어색한 사람인 척 연기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그런 모습을 보며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저런 허당 같은 면이 있네. 완벽한 줄 알았는데 저런 약점이 있으니 왠지 인간적으로 느껴져.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적인 약점은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첫째, 주변 사람들의 경계심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사람들은 그의 약점을 보며 그를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이라고 여기며 안심합니다. 더 이상 그를 위협적인 경쟁자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둘째, 질투의 화살을 피하게 해주는 완벽한 방패가 됩니다. 그의 뛰어난 능력에 대해 질투를 느끼려다가도 그의 어설픈 약점을 떠올리며 뭐 저런 단점도 있으니 쌤쌤이지 하며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절대로 자신의 핵심 역량과 관련된 약점을 노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목표 달성에 치명적인 약점이 아니라 사소하고 인간적인, 심지어는 귀엽게까지 보일 수 있는 약점을 계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국지의 유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항상 인의를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진짜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갈량 같은 천하의 인재들을 자신의 곁에 두고 관우, 장비 같은 맹장들의 충성을 얻어내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약함에 동정하고 그의 인간적인 모습에 끌려 기꺼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포장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때로는 어설픈 구멍 하나를 남겨두는 것이 더 현명한 처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작은 틈으로 사람들이 경계심 대신 친밀감을 느끼게 하고 질투 대신 인간미를 느끼게 하십시오. 그렇게 당신이 만든 안전지대 안에서 당신은 조용히 그리고 완벽하게 당신의 제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그들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절대 집착하지 않습니다. 혹시 뷔페에 가서 가장 먼저 접시를 채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가장 화려하고 기름진 음식부터 허겁지겁 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체적인 식사의 조화나 나중에 나올 더 좋은 음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장의 허기를 채우고 눈앞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을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눈앞의 작은 이익에 목을 맵니다. 사소한 논쟁에서 이기려고 얼굴을 붉히고 몇 푼의 이득 때문에 신의를 저버리며 단기적인 성과에 취해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장은 무언가를 얻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소탐대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꺼이 작은 것을 내어주고 더 큰 것을 얻는 양보의 미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일부러 져줍니다. 상대방에게 승리의 쾌감을 안겨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그의 마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얻은 신뢰와 호감은 훗날 그 어떤 논쟁의 승리보다 더 값진 자산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들은 눈앞의 작은 금전적 이익을 기꺼이 포기합니다.
단기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파트너십과 신용을 지키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계산이 서툰 사람, 욕심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누구보다 냉철한 장기적 손익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당장의 푼돈이 아니라 미래의 황금알을 낳을 거위 자체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이퇴위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러나는 것을 통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강자는 정면으로 부딪혀 모든 것을 부수려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파도를 피하고, 때로는 길을 비켜주어 상대가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의 후퇴는 패배가 아니라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움츠림이며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한 숨 고르기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까? 오늘 당장 이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최종적인 승자가 되는 것입니까? 사소한 자존심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까? 눈앞에 장작 몇 개비를 아끼려다 당신의 집 전체를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버리는 것이 얻는 것입니다. 더 큰 숲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진 자만이 인생이라는 기나긴 사냥에서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그들은 절대로 남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험담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비생산적이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남을 험담하고 시기하는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린다고 해서 자신의 위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며, 남의 행복을 질투한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무의미한 감정의 늪에서 허우적댑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어김없이 뒷담화가 존재합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화제로 올리고 그 사람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분명 부정한 방법이 있었을 거야 라며 어떻게든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 합니다. 이런 험담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너무나도 쉽고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것은 잠시나마 나의 초라함을 잊게 해주고 집단에 소속된 것 같은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결코 이 저급한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험담이 시작되면 조용히 미소를 짓거나 슬며시 자리를 피합니다. 그들은 남의 성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오히려 칭찬하고 그의 장점을 인정해 줍니다. 그분은 정말 대단하시더군요. 그런 성과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배울 점이 참 많은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이런 모습을 보며 사람 참 좋네, 남을 칭찬할 줄 아는군 하며 긍정적인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서울이 많지 냉철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남을 험담하지 않음으로써 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합니다. 이 사람은 내 앞에서도 다른 사람 험담을 하지 않으니 다른 곳에 가서도 내 험담을 하지 않겠구나 라는 믿음을 줍니다. 이러한 신뢰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됩니다. 둘째, 남의 성공을 칭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는 성공의 비결을 학습합니다. 감정적인 시기심에 눈이 멀어 상대를 깎아내리는 대신 그 성공의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것으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할 때 그는 타인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을 위한 교본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고수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자신의 경쟁자에게서조차 배울 점을 찾아내 자신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에너지를 남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차라리 당신 자신을 끌어올리는 데 사용하십시오. 남의 험담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시기와 질투라는 검은 안경을 벗어 던질 때 비로소 세상은 당신에게 성공의 길을 명확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사람만이 결국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그를 뛰어넘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일곱째, 그들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설픈 권모술수가들은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이용하려 듭니다. 가머니설로 꼬매거나 약점을 잡아 협박하거나 권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복종시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람들의 원한을 사게 되고 언젠가는 반드시 더 큰 화를 입게 됩니다.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은 두 번 다시 당신을 믿지 않을 것이며 억지로 움직인 사람은 결코 자신의 100%를 쏟아붓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 뒤에서 실속을 다 챙기는 현명한 사람들은 결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여서 자신을 돕도록 만듭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다루는 기술의 정수이며 가장 높은 경지의 리더십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그들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가장 깊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나의 목표와 상대방의 욕망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냅니다. 그들은 결코 나를 위해 이것을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것은 당신에게 이런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표를 상대방의 목표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 능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팀원에게 힘든 일을 맡길 때 이건 회사를 위한 일이니 무조건 해야 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김대리, 이 프로젝트는 자네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네. 이걸 성공적으로 마치면 자네 커리어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내가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네. 이렇게 되면 김대리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공과 성장을 위해 그 일에 기꺼이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자발적으로 고수의 목표를 달성시켜주는 충실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상가라 로슈프코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믿지만 사실은 교묘하게 설득당한 것이다. 진정한 고수들은 바로 이 교묘한 설득의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며 그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다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당신의 장기말로 보지 마십시오. 그들 역시 각자의 욕망과 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들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십시오. 그들이 스스로 움직여 당신의 꿈에 동참하게 만드십시오. 이것이 바로 적을 만들지 않고 세상을 얻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둔한 척, 바보인 척하며 세상의 모든 진리를 챙기는 숨은 고수들의 7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말을 아껴 정보를 독점하고, 모른다고 말하며 지식을 흡수하고, 감정을 숨겨 약점을 감추고, 약점을 노출해 경계심을 풀고, 작은 것을 양보해 큰 것을 얻고, 남을 칭찬해 신뢰와 지식을 얻으며 마지막으로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들어 내 편으로 만드는 기술까지, 이 7가지 지혜는 결코 남을 속이고 기만하기 위한 비겁한 술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소모적인 감정 낭비 없이 오직 나의 목표에만 집중하기 위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현명한 생존 전략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외유내강에서 나옵니다. 겉은 부드러운 비단 같지만 속은 강철 같은 심지를 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을 만만하게 보고 방심할 때 당신은 고요히 그리고 가장 날카롭게 세상의 중심을 꿰뚫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쟁취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거울 앞에 서서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의 소음에 휩쓸려 나의 패를 다 보여주는 시끄러운 하수인인가? 아니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진정한 주인인가?